네 번째 연사분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성혜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제목은 Functional Polymer Template and Non-Structured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키스트 내각 연구소의 성혜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능성 고분자와 나노 구조 이용해서 브레인 인터페이스 일렉트로닉스를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최근에 올라온 이 동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침팬지인데요. 침팬지 머리 위에 이런 칩이 이식이 되어 있고 이 칩을 사람이 조작을 해서 핑퐁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동영상입니다.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에서 제작된 칩이고요. 칩은 이렇게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의 뇌의 피지에 접촉이 돼서 전기 신호로서 뇌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입니다. 이런 칩은 크게 트랜지스터와 일렉트로닉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저전압 구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습유 환경에 노출이 장기간 되는 것 때문에 장기간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전극의 경우에는 이런 전극은 뉴럴 티슈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서 인터페이스 사이의 갭을 줄여서 보다 정확한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요. 저의 지금까지 연구 경력은 이런 트랜지스터와 일렉트로닉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기 방막 트랜지스터 OTFT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OTFT는 소스트레인, 게이트, 세 가지 전극과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 재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3종의 재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아래쪽으로는 전류를 막아주면서 수평하게는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소자인데, 여기에서 저는 인슐레이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인슐레이터는 이 전체 디바이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소자의 특성을 굉장히 최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이 소자 성능을 도식화해 보면 트랜지스터에서 모빌리티와 캐패시턴스 per 유닛 아레아로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로 디바이스 성능을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 캐패시턴스는 절연 상수와 다이렉트릭의 두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입니다. 즉,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겠고 인슐레이터의 두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이 낮은 인슐레이터 두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가 제 연구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인슐레이터를 주로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액상 공정 기반의 스핀 코팅, 직 코팅, 밥 코팅과 같은 공정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공정들의 굉장히 랩 스케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은 아래쪽 솔벤트로 인해서 생기는 디웨팅, 그리고 불순물로 인한 소자 성능 저하, 또 기판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대면적 공정에서 조금 유리하지 못하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상 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상 증착 공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제 학위 주제였고요. 제가 학위 기간 동안 활용했던 공정은 게시제를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고 ICBD라고 부르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진공 상태에서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공정인데요. 챔버 내부에는 가열되고 있는 필라멘트, 쿨링되는 스테이지가 있고, 이 두 개의 간격은 약 2cm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이 진공 상태의 반응기 안에 모노머와 이니시에이터, 고분자 합성의 주 재료가 되는 두 가지 물질을 기화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필라멘트에 의해서 이니시에이터는 라디칼로 열분해내게 되고, 아래쪽 쿨링되고 있는 뒷판에는 모노머가 흡착이 되게 됩니다. 이 위에 라디칼이 충돌을 하면서 프리라디칼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진행되게 되고 방막 형태로 고분자가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고분자를 합성했을 때 고분자의 합성 레이트, 몰레큘러 레이트, 또 PDI까지 소폭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리라디칼 공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드라이 프로세스로 방막을 합성할 수 있는 공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솔벤트 없이 방막을 증착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내가 원하는 표면에 데미지 없이 굉장히 손쉽게 얇은 고퀄리티의 고분자 경막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나노 구조, 굉장히 뾰족한 마이크로 구조에서도 방막의 커버가 굉장히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기상증착이기 때문에 아래쪽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면과 같은 굉장히 약한 기판에도 손쉽게 고분자를 코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랩 스케일에서 실제로 이 공정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합의를 할 때는 약 8인치 정도의 웨이퍼에도 굉장히 균일한 도포를 보였고 또 미국에서는 롤트롤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양산 가능성도 굉장히 우수한 공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고분자들이 약 60여 건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이렉트릭 물질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공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종의 모노머를 선택을 한 다음에 ICPD를 이용해서 고분자 증착을 하고 그 고분자의 심플 캐릭터리스틱을 분석을 합니다. 저는 XRD와 XRR, 엑스레이를 이용한 비파괴적 필름 관찰을 주로 사용하였고 XRR 결과에서 필름의 덴시티와 러프니스, 또 XRD에서는 필름의 크리스탈리니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탈리니티가 재밌는 것이 고분자의 필름 구조가 절연 특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세 종의 고분자 모두 굉장히 우수한 절연 특성을 보였지만 고분자의 크리스탈린 도메인의 사이즈에 따라서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두께가 많게는 40나노, 가장 얇게는 20나노까지 서로 굉장히 다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디바이스의 특성을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요. DNTT라고 불리는 에어스테이크라는 세미컨덕터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세 가지 고분자 모두 절연막으로서 트랜지스터 동작이 잘 되게끔 했지만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들이 서로 많이 다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V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트랜지스터에서 온오프를 결정하는 문탑 전압인데 이 문탑 전압이 서비스 폴라리티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 있었고 이런 동량이 반도체를 바꾸어서 접근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ICDD 고분자로 합성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절연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 막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크리스탈리니티와 고분자의 덴시티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절연막의 두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아몰퍼스하면서도 덴스리 팩된 필름 스트럭처를 얻는다면 인슐레이터로서 좀 더 유리하겠고 트랜지스터 특성을 보았을 때는 하이드로포빅하지만 굉장히 플라마하고 폴라리티가 적은 그룹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자인들을 가지고 새롭게 합성한 고분자가 PV3B3라고 불리는 볼게노 실리콘 고분자입니다. 이 고분자는 경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리스탈린 도메인이 상당히 작고 또 폴라한 그룹이 없어서 트랜지스터화 하였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나노 정도의 굉장히 얇은 고퀄리티 강력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필름의 덴시티도 상당히 높았죠. 실제로 트랜지스터 특성 이전에 절연 특성을 평가를 해봤을 때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는 두께가 약 6나노로 굉장히 얇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분자의 절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밴드갭을 측정하였을 때 그 밴드갭이 8.25 정도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좋았는데 텐자일 스트레인 최대 4%까지도 버티면서 능력을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판, 셀로판 테이프라든지 PET 같은 플렉서블 기판에도 손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전자도자를 만들 수 있었고 ICBD 대면적 공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큰 스케일의 트랜지스터 어레이로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ICBD 공정이 저전압 구동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공정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극 구조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극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도 하이 스페큘레이션 스트럭처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안쪽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구조 장점 때문에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나 컨택 패드, 또 이렇게 빨대 형태 또는 머시룸 형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셀 메터리얼 인터페이스를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포스닥을 하던 그룹에도 이런 유사한 구조가 하나 있었는데 뾰족한 구조의 특징 때문에 나노 미들 어레이라고 불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실리콘 식각을 통해서 제작이 된 구조이고 공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포러시티가 굉장히 높게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이 포러시티를 이용해서
세포 내에 침투를 함과 동시에 작은 스몰 모레큘들과 RNA 같은 것을 딜리버할 수 있는 카고도 사용을 하는 데 쓰였는데요. 저는 디바이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바이오 시스템에 롱텀으로 인터페이싱 하는 데 쓸 수 있을지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답은 모였기 때문에 다음 연구가 가능했고요. 우선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포러스 나노이드 패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HF가 들어가는 웹에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메이스라고 불리고 여기에서 애칭이 되는 동시에 포로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가스 분출에 의해서 이렇게 24시간 안에 바이오디그레더블한 스트럭처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좀 더 활용하고 싶은 롱텀 인터페이싱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웹에칭을 드라이 에칭으로 변경을 해서 가스의 주입으로 인해서 실리콘을 식각시키고 좀 더 스테이블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솔리드 스트럭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DRI 패터닝을 통해서 나노 필러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좀 더 튜닝을 하면 뾰족한 정도를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팁 다이아미터를 리니어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팁 다이아미터에 따라 세포의 인터페이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나노필러, 이 구조에 자란 HMSC의 경우에는 스템셀의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하고 더 펴지지 못하는 상태로 자란데 나노 니들 구조, 뾰족한 구조에서는 훨씬 더 가늘고 뻗어나가는 구조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걸 좀 더 장기간 배양을 해보면 훨씬 더 가늘면서 길쭉하게 자라는 구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템셀의 이런 모양에 따라서 분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는데 우리가 흔히 스템셀을 배양하는 조건을 딱딱한 조건으로 키우게 되면 HMSC의 경우에는 골수세포이기 때문에 뼈로 분화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기판을 키우게 되면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인데 이렇게 분화의 능력을 세포의 모양에 따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니들 스트럭처나 이런 저희가 개발한 스트럭처가 이런 세포 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공부를 해보기 위해 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 나노필러의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당길 수 있는 트랙션 포스가 굉장히 약해서 이 디플렉션이 굉장히 적게 되지만 나노니들의 경우에는 얇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동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즉 이펙티브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포의 분화에 이러한 나노필러, 나노니들 구조가 서로 변형을 했을 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뉴럴 스템셀을 분화를 시켰을 때 뉴럴 스템셀의 분화 정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스테이닝된 친구들이 뉴럴 마커들인데 뉴럴 마커들이 훨씬 더 나노니들을 위해서 많이 업레귤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PCR 결과를 통해서도 진 레벨에도 업레귤레이션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세포가 구조와 어떻게 인터페이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FIB와 SEM을 이용해가지고 이 단면을 살펴봤을 때 나노니들의 자란 세포의 경우 이렇게 밝게 염색된 것이 지금 핵막인데 시간이 6시간, 12시간, 3일 정도 길어질수록 더 인터페이싱이 더 균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를 3D 볼루메트릭으로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좀 스캔을 해봤을 때 세포 하나에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정도가 나노필러가 훨씬 더 약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나노니들은 더 가깝게 인터페이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세포 내부나 핵막 주변에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뾰족하게 정보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앞으로 브레인 인터페이스 일렉트로닉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포브 전극은 이렇게 전선이 굉장히 외부로 많이 삐져나와 있고 전극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도 부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배선의 간격을 훨씬 더 촘촘하게 하면서도 배선도 줄일 수 있고 면적을 넓게 커버하는 전극을 만들면서도 슈처링 아리아는 적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연구 그룹에서 실리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플렉서블 인포브를 구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리콘이기 때문에 공정 온도가 조금 높고 이 두께
비판의 두께 자체를 아주 얇게 가져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100% 컨택 에리아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플렉서블한 소재로 바꿔서 완전히 밀착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또 연구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필요할 텐데 유기 재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리콘에 비해서는 환경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개선해주는 연구를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ICBD 공장 활용해서 좀 더 환경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우수한 공장을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는 것이 바이오 인터페이싱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동시에 3차원 나무주를 함께 적용을 한다면은 좀 더 브레인 인터페이싱을 할 때 퀄리티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건 펑셔널 폴리곤 자체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게이트의 뭔가 표면에 바인딩을 할 수 있는 바이오 폴리곤을 합성을 하면 바이오 센싱을 할 수 있는 비판이라든가 또 이 시스템 전체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필름 보호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CBD를 활용했을 때 이런 바이오 인터페이싱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연구는 저희 학위 지도교수님이 인턴하고 있으니까 또 포스닥 지도교수님이 올리 스티븐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연구이고요. 이 두 그룹의 감사 말씀 전하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스트 성혜정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부가적인 매칭을 통해서만 부족한 구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라이 매칭입니다. 웹매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아나이소트로픽 컨트롤이기 때문에 아예 알아서 부족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장점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스트럭처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부족한 구조를 만들 때는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네. 그 실리콘 니들 구조 같은 경우는 생체 내에 들어가면은 실리콘은 그러니까 느리긴 하지만 녹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실험하실 때는 뭐 그럴 정도의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저런 구조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패시베이션이나 어떤 뭐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롱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런 스테이블한 스트럭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포러스 나무들에 비해서는 디그레데이션은 적겠지만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패시베이션 값을 넣는 것이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그 부분이 ICBD 공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요. 저 MAC로 이 포러스하게 만든 저 이미지는 결과는 저거는 MAC 조건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 컨디션을 바꿔주면은 포러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넌 포러스하게 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그냥 실린드리컬 형태로도 갈 수 있고 저렇게 니들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게 저런 포러스한 구조로 나오는 게 MAC의 어떤 그 단점이 아니고 그거는 공정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좋은 포인트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메이스가 이제 저의 전공 분야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산을 좀 별로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 프로세스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고요. 네, 지적해 주시고 보니 네, 맞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DeepRI로 저런 구조 깎으려면 보통 공정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공정 애칭 시간 자체는 8분 미만입니다. 다만 이제 챔버 안에 로딩을 하고 진공을 잡고 스테빌라이즈 시키는 시간 다 포함한다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요즘 저그 리들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패치 형태로 사실 엔트로피 하고 연전자라는 게 요즘 많이 쓰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치를 박아가고 있어서 다양한 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상으로 네 번째로 교육하신 송혜정 박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